코인키스입니다. 2025년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6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밤새 평온하셨습니까? 평온치 않으셨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가격적인 면에서 변동이 주말에는 원래 별로 없는데 변동이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2,600원 선까지 붕괴를 시도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667원은 이 전쟁 이슈로 봤을 때 단기적인 저점이 될 확률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이야기도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인 리더스의 헤드라인입니다. 쭉 보면은 좀 느낌이 오시죠? 네, 이런 거, 곰 그림 또는 이렇게 급락 그림 이런 거 나오면은 지금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근데 이런 거 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이제 곰이 황수로 바뀌면서 이렇게 그렇게 될 때가 늘 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받아줄 수 있을지는 또 여러분의 전적인 깜냥에 달려있겠습니다. 네,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네, 도망가지 않는 것만 하느라도 지금 600명께서 도망가셨는데요. 도망가지 않고 저희 채널을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절반의 성공이다. 대단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고량주 과정은 멤버십 최고급 과정입니다. 굉장히 빛이 나고 있는데요.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가입하신 분들은 코인키스 메인 화면에서 게시물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제가 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제가 어제 아침 방송이었나요? 그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단타 보조 지표 특강 꼭 저랑 똑같이 세팅만 해 두시면 저랑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형성된 전쟁 코드러플 고량주 회원 전략 방금 11분 전 23분 전에 해놨으니까 바로 보러 오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문제없고 됐죠? 야, 진짜 어제 이건 이따가 가격 얘기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진짜 신기한 게 꼭 하실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네, 비바님, 문땡땡님, 1KY님 환영합니다. 네, 연말에 초대박 나실 세 분이십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말 저는 이렇게 힘들 때 들어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새벽간에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벽간에 이렇게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 이슈로 인해서 좀 불안한 상황이 펼쳐지고 좀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렇게 지정가를 걸어놔서 이렇게 그나마 좀 편하게 잘 수 있게 저는 그렇게 하지. 중간중간에 저도 초짜 시절 때는요 중간중간에 막 가격 봤어요. 막 깨면 궁금하잖아요. 볼까?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봤는데 오르고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봤는데 별로야. 막 새벽 3시에 깼는데 막 떨어지고 있어. 아이 별로야. 이거 팔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잠잘 때 이렇게 술 마시고 나서 그 취기에 뭔가를 하는 것도 판단이 흐려지지만 잠결에 하는 것도 상당히 판단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다 해결될 건데 에이 괜히 막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봅니다. 언젠가부터는 절대. 그래서 이럴 것 같아서 안 봤어요. 이렇게 오전 1시에 10만 달러 깨졌네요. 네, 오전 2시에 새벽 2시에 10만 달러 다시 돌파했네요. 4시에 다시 하회했네요. 이거 잠 잘 수 있겠습니까? 네? 어차피 다시 10만 1000달러 될 거면서 결국 이렇게 될 건데 이런저런 이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투자가 내 생활을 침범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 트레이더 진짜 전업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게 여러분의 일이니까 당연히 24시간 봐야죠. 너의 일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번 주 수목금토에 또 원화채굴 돈을 벌기 위해서 지방 또 출장을 가는데 여러분도 출장 갈 때도 있고 지금 출근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메인 업무는 아니잖아요. 네.
저도 유튜브 그냥 취미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그냥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광고는 하고 싶지만 제가 눈치 없이 지금 광고하지 않습니다. 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못해도 한 3,000원 정도는 돼야죠. 그죠? 아니면 여기서 좀 이 빠져나오는 느낌이 있어야지 그때 저도 뭐 소주잔 사주세요 이런 할 말이라도 있지. 그죠? 지금은 이제 조용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 여러분의 어떤 삶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판을 또 이렇게 발을 떼는 것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도망간 600명 빨리 돌아오십시오. 도망간 600명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발을 떼버리면 중요한 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생각이 진짜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거의 장담할게요. 그 사람은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3,810원 됐다. 여러분 3,810원 안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왜내 문제겠지만 언제냐가 문제겠지만 됩니다. 그때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네, 옛날 본전 생각도 나고 야 이제 됐나 보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 다 피하고 단물만 딱 빨려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지금 나스닥 선물은 0.48%. 오늘 밤 10시 30분까지 그 전에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30분 간격으로 각기 다른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심정땡님께서는 희망 고문이다. 이상땡님께서는 다들 또 본명으로 하셨네요. 무한 긍정이다. 희망 고문이 맞을지 무한 긍정이 맞을지 이것은 it remains to be seen.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저는 당연히 모든 위기는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견딜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perseverance. 그 다음에 회복력, resilience.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플 CTO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사토시는 비트코인 발행자였다. XRP 발행자 논쟁 제정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제가 원래 좀 그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데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월요일 아침부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리플 방송이잖아요. 리플 이야기를 해야죠. 리플의 미래가 얼마나 창창한데요. 우리 데이비 시워츠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의 초기 발행자로 간주될 수 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시작하고 초기 블록을 채굴했다는 점에서 발행자로 볼 수 있다. 이더리움이 프리세일을 통해서 사전 판매를 통해서 분명한 발행 과정을 거쳤음을 지적하면서 암호화폐 발행자 개념이 단순한 생성자를 넘어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지원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같은 발언은 리플이 XRP의 발행자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나왔다. 리플이 XRP의 발행자가 아닌가요? 발행자는 맞죠. 근데 어떤 개념이냐면 XRP 생태계가 초기에 거래 구조가 없었고 XRP 자체도 출시 당시엔 문자 그대로 아무 가치가 없었다. XRP를 상업화할 의도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이건 맞는 말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큰이라고 하잖아요. 토큰의 의미는 어떤 암호화폐 컴퍼니, 암호화폐 회사가 만들어낸 것을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만든 토큰은 XRP죠. 이 XRP는 국제 송금의 혁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3에서 5초 정도의 전송 속도, 그리고 거의 없는 수수료, 그리고 어떤 생태계, 이 환경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친환경적인 어떤 기술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앞세웠지. 이 암호화폐 회사인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XRP를 암호화폐로 만들어서 뭐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뭐 그렇게 할 의도는 아니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저도 일면 동의가 됩니다. 이제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XRP를 거래를 하게 됐냐면 리플이 XRP를 만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발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약간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리플이 XRP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리플이 발행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맞는데 근데 발행은 했지만 좀 보십시오. 거래소 같은 제3자들이 XRP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실질적으로 발행자 역할을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건 맞지만 그건 발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토큰이었고, 그리고 실제 이걸 통해서 거래소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가치가 서서히 생기게 됐다. 그러니까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실질적인 발행자가 아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발행자 개념을 기술적 생성자에서 시장 인프라 제공자 중심으로 확장 해석한 셈이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표현이죠. 확장 해석한 셈이죠. 발행자 그냥 누가 만들었냐 그게 아니죠. 만들었지만 나는 이걸 어떻게 뭐 거래소에서 이렇게 가치를 그런 생각은 없었어. 그러나 거래소에서 저렇게 만든 거야. 일면 공감이 되는 전혀 엉터리 발언은 아니죠. 논리성이 있잖아요. 그죠? 뭐 어쨌든 그랬다. 네, 본인이 사토시가 아니냐,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뭐 어쨌든 이 정도의 이야기다. 이건 이제 리플의 펀더멘탈을 정립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지금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 귀에 잘 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런 게 문제입니까? 가격이 문제지. 네,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2667원에서 이렇게 올라서고 있고, 여기에서 또 다시 이렇게 되는지를 오늘 하루 지켜보시면 되겠는데, 분위기는 그래도 2850원 이상으로 좀 올라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2시간 봉으로 봤을 때 가격 따지기를 매우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었는데, 살짝 부러진 느낌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바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그러니까 한 48시간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채워지는지, 뭐 이슈로 인해서 또는 기술적으로 인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다시 올라서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은 투자에 임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오늘 아침 8시 2분에는 10만 1000달러, 전 10만 1000달러, 야, 이게 떨어지는 10만 1000달러랑 오르는 10만 1000달러랑 달라요. 미국 이란 공습 여파에 10억 달러 이상 선물 롱 포지션 강대 정산. 자, 비트코인 현물 ETF는 9거래일 연속 자금 유입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금요일 유입이 다소 약했던 점과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연속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어디 한번 볼까요? 자, 파사이드에서 제공하는 건데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긴 해요. 유입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약해지긴 했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따가 지금 시각이 8시 43분이니까 9시에 열릴 코스피도 저는 되게 좀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3000. 만약에 오늘도 뭐 최소한 약보합 이상의 또는 뭐 강세장 뭐 이런 느낌이라면 코스피는 진짜 완연한 상승장에 돌입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 중동의 리스크 이것을 이렇게 오래 가는 걸로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확률이 높다. 여러분께서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밤 10시 30분 나스닥을 보시면 되고, 나스닥 오늘 밤 10시 30분이 싫으시면은 선물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장 이따가 15분 뒤에 열릴 코스피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면서 중동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훨씬 현명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제롬 파월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남의 댓글을 보고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찾아다니다가 뭐 엉뚱한 막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갑자기 이덕화가 죽었다. 아니 진짜로 지금 그랬어요. 이덕화가 가수, 아니 저기 탤런트 이덕화 있잖아요. 근데 좀 유명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저도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 돌아가셨구나 이런 게 전 정보가 나오는데,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요즘 하도 가짜 뉴스가 판치니까 네이버에 검색해봤죠. 이덕화 검색해봤더니 네, 어제 등산에서 아주 재밌게 놀았다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그 엉뚱한 불안한 마음일 때 엉뚱한 거 찾아다니거든요. 네. 불안한 마음일 때 전보잖아요. 인생이 불안할 때 전보로 다니고 타로카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다 제 이해는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면 저라면 원유 가격 제가 80달러가 1차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언론에서는 100달러, 130달러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짜 큰 위기겠죠. 네, 그러나 저의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달러, 130달러는요.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봉쇄가 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나요? 그거 이따가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달러. 저는 80달러도 넘기기, 터치하기도 쉽지 않을, 터치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80달러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은 투자 판단을 하시면 되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밤 10시 30분 열리기 힘드시면, 기다리기 힘들면 선물 거래를 통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밤 10시 30분 나스닥 장이 열리기 전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가는지를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장 이건 좀 약간 간접적인 여파일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가 오늘도 건재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야지 무슨 뭐 리플이 오를지 떨어질지 점쟁이한테 물어봤는데 뭐 리플이 오른다고 했다. 진짜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예. 제가 점쟁이 그분을 존중 안 하는 게 아니라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는 남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한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새벽간에 진짜 파란만장했습니다. 0시 59분 99,000달러 하회. 새벽 2시 10분 10만 달러 상회. 다시 2시간 뒤에 하회. 이 정도로 미친 듯한 변동성. volatility. 미친 듯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비율이신 분들은 상당한 강제 정산에 스트레스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건데요. 어제 밤 10시부터 지금 가격이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이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는 안건이 통과가 됐대요.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서 이란 최고안보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조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지금 주요 핵시설 세 곳 공습했으니까 호르무즈 막아버리겠다. 지금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보시면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 미 부통령은 committing suicide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봉쇄하게 되면 원유 운송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지금 핵심인데 국가안보위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부결이 되면 급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좀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3% 국제유가가 또 바로 올라가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호르무즈 해협이 어딘지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제일 좋네. 자, 딱 여기입니다. 이란과 이라크는 이란과 이라크가 아니라 이란과 저기는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지도 본 김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이란과 좀 제대로 나온 게 없네요. 있네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접경하고 있으면은 그럼 바로 뚫어버리면 서로 다툴 수 있으니까 쉬운 거지만,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뭐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뭐 여러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거라고 생각하고, 제 위치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막아버린다 이거예요.
여기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원유 수출을 여기 자세히 나와 있네.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인데, 네, 아시아 수송로입니다. 여기가 막혀버리면 뭐 진짜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될 가능성까지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쉽게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거 하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란의 마지막 어떤 카드다. 예.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카드는 쥐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핵무기는 공격용이 아니라고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거는 핵무기는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무기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핵무기를 쓰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쓴 사람도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그겁니다. 그 카드를 쓴다? 그건 진짜 이란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진짜로 이란에 큰 위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력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처음 공격했을 때 뭐 이란의 어떤 핵 기술자들 제거 막 그런 거 이야기 나왔잖아요. 제거라고 하니까 무슨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거 사살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진짜 그 벙커 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일 때는 그 정밀 타격에서 딱 제거하는 그거 보면서 진짜 미국의 군사력은 진짜 실체가 있구나. 물론 있겠지만 눈으로 보니까 더더욱 이란 면에서는 그 당하는 면에서는 더욱더 시급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언제든지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은 제거하려면은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어요. 이란의 수장,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 전까지 두는 겁니다. 그건 역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미국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마지막 카드겠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입장에서는 결국 내가 있어야 이 인생이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란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겁니다.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서 글쎄요, 봉쇄 국가안보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외로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서 의외로 갑자기 또 외교적인 물꼬가 터질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러나 이번 주는 또는 6월 말까지, 6월 30일까지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투자라는 것이 돈이 풍부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제한된 돈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드머니가 있든 아니면 시드머니가 없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시드머니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존버라고 하는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perseverance 그런 인내라도 있거나 그죠? 적당히 물려있는 것도 투자라고 저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적당히 물려있는 것도 투자예요. 그러니까 물려있는 것도 하기 싫고 돈도 없고 그러면 이 판에서 재미를 볼 수가 없죠. 저희 고량주회원분들 중에서는 마이너스 80%까지 갔다가 플러스 560%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진짜 리플에 대한 신념이 있다면 이겨내야죠. 그거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점쟁이도 도와줄 수 없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버들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기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도 볼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나스닥 0.45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0.1 또는 플러스로 돌아서주면 뭐 가장 최고고 그게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만 가져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저희 고량지원분들께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보러 오십시오. 이거 안 궁금합니까?
저는 나라면 이거 할 것 같아요. 진짜? 저렇게 시험 막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었어? 그럼 4개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다 필요 없고, 이거 4개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이거 4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고량주 회원분들은 최고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하나? 나는 궁금해서라도 하고 싶은데. 뭐, 그래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지금은 다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이겨내 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한 주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